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문을 사랑하는 이지환 한문 선생입니다. 인생을 윤택하게 만드는 한문 고사성어 이야기, 오늘 11번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생 삼락이라는 맹자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서 중에 한 권인 맹자에 나오는 이야기, 인생 삼락에 대해서 강의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뭐 강의라고까지는 너무 거창스럽고요. 음, 그냥 우리 서로가 저와 또 이걸 보고 있는 여러분과의 그냥 편하게 소통하면서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는 그런 걸로 한번 하는 게 안 낫겠나 하는 생각을 듭니다. 뭐 강의라는 말 붙이기엔 너무 거창스럽고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너무 잘나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생 삼락인데, 글자대로 얘기하면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세 가지의 즐거움이 있다라는 뜻이겠죠. 여러분은 어떤 것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즐거운 거라고 생각하신가요? 어, 그럼 인생을 어느 정도 산전수전 겪고 조금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맹자 이야기가 참 가슴에 와닿을 거고요. 아직 젊은 사람들은 야망이라는 눈이 멀어서 이 말을 조금 실감을 못할 수도 있어요. 자, 인생 삼락이란 말은 아까 방금 얘기했듯이 살아가면서예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세 가지의 즐거움이 있다 하는 게 인생 삼락인데, 자, 이거는 맹자라는 사서 체계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원문에는 뭐라고 됐냐면 군자유 삼락이다. 그래서 군자에게는 이 뜻이에요. 군자에게는 세 가지의 즐거움이 있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늘 얘기했지만 여기서 우리가 군자라 하는 거는 뭐예요? 성인 군자 할 때 그 성인 군자를 말하는 거예요. 뭐 결국은 뭐예요? 우리 평범한 사람보다 훌륭한 사람이죠. 그래서 유교에서 얘기하는 이상적인 인간의 모습, 참된 모습을 우리는 군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유교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유교를 배우고 유교를 실천하는 이유는 뭐예요? 군자가 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군자라면 어떻다는 거예요? 이런 세 가지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 가지 즐거움이 뭔가 거창하고 화려한 것인가? 한번 살펴봐야 안 되겠어요? 도대체 맹자가 얘기하는 이 군자의 세 가지 즐거움은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우리가 사는 목적이 뭐예요? 살아가는 목적이 먹고 살기 위해서 뭐 하는 건데, 결국은 사는 것은 뭐냐면은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거거든요.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건데, 그 행복의 반대말은 불행이잖아요. 그 불행은 최소화하고 이 행복이라는 것을 최대화하고 유지하고 지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최종 목표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건 모르겠는지 모르겠지만 이 행복이라는 것은 거창하거나 큰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잊고 살았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냐면은 행운이라는 꽃말을 가진 잎이 있죠. 그게 뭐예요? 네이코로바잖아요. 행운이라는 꽃말을 가진 것이 네이코로바인데, 그런데 우리는 이 행운을 찾기 위해서 네이코로바를 계속 찾아다닌단 말이에요. 그게 눈이 멀어가지고. 그런데 행복이라는 꽃말을 가진 그냥 보통 일반 크로바 잎은 막 짓밟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럼 뭔 말이에요? 우리는 행운이라는 것에 눈이 멀어가지고 바로 옆에 있는 그건 짓밟고 다니고 있다, 이 말이겠죠. 그게 우리의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어, 그게 마치 뭐예요? 내 자신의 모습이 아닐까요? 저는 우리의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운이라는 꽃말을 가진 네이코라바의 눈이 멀어가지고 행복이라는 꽃말을 가진 일반
잎을 막 짓밟고 다닌 것처럼 우리는 그 행복을 너무너무 멀리서 찾으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내 주위에 있는데 말이에요. 그러한 모습은 마치 우리 내 자신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면 오늘 맹자의 행복론을 들려드릴 건데요. 그 오늘 얘기하는 이 맹자의 행복론은 이렇습니다. 군자에게는 인생의 행복이 세 가지가 있다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 천하의 왕노릇하는 즐거움, 요즘 같은 대통령 하는 이 즐거움도 맹자가 얘기하는 이 세 가지 행복에 끼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맹자가 얘기하는 이 세 가지 행복은 바로 뭐냐? 첫 번째, 이거 길게 강의할 것도 없어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사랑하는 부모가 살아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부모가 살아 계시고 장수하시고 그 다음에 형제들이 아무런 탈 없이 건강하게 지내는 거. 그게 첫 번째 군자의 즐거움이다. 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굉장히 이거 어려우면서 쉬운 일이에요. 부모님 장수하면 얼마 좋아요. 근데 그 뜻대로 되나요? 인명은 제천인데. 건강은 뭐예요?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되는 거는 지나가는 똥개도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또? 살아가는 것이 바쁘다는 핑계로 뭐예요? 내 몸을 안 돌봐요. 그러다 보면 뭐예요? 인명은 제천이야. 언제 죽을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모님이 건강하게 장수하고 또 형제간이 아무 탈 없이 트러블 없이 잘 지낸다는 것은 이거는 첫 번째 즐거움이다. 그런 뜻입니다. 제가 아는 주의 선생님 중에 이종석 선생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종석 선생님 분이 있는데 이종석 선생님은 예전에 한번 얘기했죠. 이용, 도덕경의 이용 설명하면서 내가 이 이종석 선생님 얘기를 비유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제가 늘 존경하는 선생님입니다. 어, 그래서 이 선생님은 보면은 부모님이 다들 장수를 해요. 물론 아버님은 일찍 작고 하셨지만 그 어머님들은 굉장히 장수해가고 지금 그 99살에 넘도록 지금 살아 계시고 있습니다. 그래 보면은 뭐예요? 그 선생님이 현재 60이 넘었거든요. 그 나이에 엄마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그 행복이 아닐까요? 그리고 그 이종석 선생님의 형제간을 보면요. 야, 이건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해서 힘들 거예요. 이게 톱니바퀴가 있으면 억지로 맞추는 게 알아서 착착착착 맞춰서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그러한 모습이 제가 아는 아까 전에 그 선생님의 가정의 모습이에요. 그 육형제가 있는데 육형제일 거예요. 육형제가 아무 트러블 없이 알아서 첫째, 둘째, 셋째가 알아서 척척척척 맞춰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어, 남들은 이거 가지고 막 싸울 일을 여기는 대수롭지 않게 그냥 일반인 것처럼 그냥 지혜롭게 잘 이어간단 말이에요. 그런 거 봤을 때는 이 맹자의 말씀이 맞는 거예요. 부모가 살아 계시고 형제들이 아무 탈 없이 건강하게 잘 지내는 거. 이게 첫 번째 즐거움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은 두 번째 즐거움은 뭐냐, 행복은 뭐냐 하면은 이건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하늘을 우러러서 한 점 부끄럽지 않는다. 그 다시 말 하늘 우러러서 부끄러운 짓을 하지 않았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땅을 내려보아서 남에게 창피하지 않게 했다. 그게 내 인생을 어떻게 했다. 수동적으로 살지 않고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임하면서 당당하게 살았다는 뜻이겠죠. 어, 그게 그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인간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럽지 않게 사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요. 왜? 사람은 불안정한 존재고 늘 완벽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실수를 하고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중요한 건 뭐예요? 늘 그거를 회개하고 반성하고 성찰하는 그 과정이 중요한 거죠. 그걸 하지 않는다는 그건 인간이 아니죠. 사람이 아니죠. 어쨌든 그러한 것을 한다는 전제 조건으로 했을 때 우리는 뭐야 하늘 우러러서 한 점 부끄럽지 않고 그게 당당하게 살았다는 뜻이에요. 내가 잘못한 적이 있으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또 잘했을 땐 칭찬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당당한 거 아닐까요? 그게 바로 두 번째 즐거움인 것 같아요. 하늘과 땅이 어, 하늘과 땅에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거. 아, 이건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것도 굉장히 큰 일입니다. 어, 요게 두 번째 즐거움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천하의 똑똑한 영재들을 모아 그들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러면 선생 그러면 이거는 뭐 직업이 교사나 선생, 스승 뭐 교수님들한테만 해당되는 거 아닌가라고 얘기하겠지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태어나서 첫 번째 스승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사람이 태어나서 나를 가르쳐 주는 첫 번째 스승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학교 선생님이라 생각하세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부모예요. 부모. 그 부모가 나의 첫 번째 스승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부모답지 않는 부모 밑에서 태어난다는 것도 어찌 보면 굉장히 불행이죠. 불행. 예. 그러면 이 세 번째 즐거움은 누구나 다 해당되는 거예요. 즉 태어나서 첫 번째 스승이 누구라고요? 부모니까 결국은 뭐예요? 자식 농사를 잘 짓는 것이 뭐다? 천하의 똑똑한 영재 기르는 이 스승과의 같은 거죠. 제 말 틀리지 않죠? 어. 저는 직업이 선생입니다. 학교 선생이고 교사고 이렇지만 그래서 청출어담이란 말처럼 저보다 똑똑한 제자가 나와서 나를 능가하는 제자가 나온다면 그보다 기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그게 목표고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욕심일 수도 있는데 그런 인재가 나왔으면 좋겠고 어. 그리고 또 요거 조금 벗어난 이야기지만 지금 강원도 횡성이죠. 거기에 민사고 아시죠? 민족사관 그 자사고 있잖아요. 그게 폐교가 된답니다. 이 참 큰일이에요, 큰일. 물론 문정부가 자사고 이게 서열을 없애기 위해서 뭐 자사고를 일반고로 맞춘 뭐 한다는 거는 뭐 어느 한좀 취지는 좀 이해는 가지만 이 민사고만큼은 우리나라에서 지켜내야 되거든요. 우리나라의 1% 영재가 민족 사관학교, 고등학교 여기서 다 나오거든요. 근데 그러한 학교가 문을 닫는다. 25년 만에 이게 참 슬픈 거예요. 그럼 맹자 입장에서는 뭐예요? 똑똑한 영재를 모아가지고 그걸 길러내가지고 나라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재를 길러내야 되는 건데 그게 민족 사관학교, 고등학교 이게 해야 할 일인데 이걸 폐교를 시킨다고 하니 일반고로 이제 일반고는 뭐 안 하는 것 같아요. 폐교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다른 자사고는 일반고를 할지언정 이 민족사관학교 고등학교는 민사고는 이거는 일반 예전처럼 자사고대로 그대로 가야 됩니다. 어, 음. 왜? 천하의 똑똑한 영재를 모아서 그들을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재를 길러내서 국가에 입할 수 있는 그 좋은 인재를 길러내야 돼요. 그래서 세계를 주름잡을 수 있는 그런 인재를 길러내야 되거든요. 그런 것이 누가 해야 되겠어요? 학교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한 학교가 일반 학교에서도 할 수 있겠지만 그건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그러면 뭐야? 특성화되어 있는 고등학교가 담당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다? 민사고다 이 말이에요. 강원도 횡성에 있는 거. 어쨌든 조금 벗어났지만 어쨌든 천하의 똑똑한 영재를 모아서 가르치는 것이 세 번째 군자의 즐거움이다. 자, 그러면 우리는 민사고의 교사는 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이 태어나서 첫 번째 스승이 누구다? 부모예요. 그러면 누구나 결혼을 하게 되면 난 그 부부는 뭐야? 스승이 되는 거예요.
그 자기 자식에 대한 스승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뭐요? 그 자식을 잘 길러내고 영재로 길러내는 것도 같이 여기에 포함되는 거다 여러분. 어. 바로 이것이 뭐요? 맹자의 행복론 세 가지입니다. 이게 얼마나 소박한 것이에요. 소박하지 않나요? 우리는 늘 그 소박한 거예요. 그냥 평범한 곳에 답이 다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답은. 그런데 우리는 자꾸 먼 곳에 찾으려 하죠. 음. 그 알면서도 안 된다니까요. 참 희한하지요. 음. 그래서 이처럼 맹자의 이 행복론은 정말 단순하고 평범하기까지 합니다. 가정의 평안, 인생의 당당함, 그리고 유능한 사람을 길러내는 것. 이것이 우리가 놓치고 있는 작지만 위대한 행복일 것이다. 이거를 어느 정도 이룬 사람은 대통령 부럽지 않죠. 이거보다 더 부러운 게 어디 있어요. 부모 살아계셔. 부모님이 건강하게 장수해. 형제간이 알아서 잘 살아. 아무 탈 없이 건강하게 잘 살아. 그 다음에 뭐예요? 하늘과 땅에 보고 뭐 재진 게 없이 그냥 당당하게 살았어.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자식을 잘 길러내. 그러면 뭐 이보다 더 큰 인생 성공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행복이 어디 있겠,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맹자 행복론 세 가지의 손꼽아에 헤아려 보고 몇 개가 해당되는지 한번 우리 스스로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이 세 가지 다 포함된다 하면 그 사람은 진짜 군자입니다. 군자가 뭐 별거 있나요? 어.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현실은 뭐예요? 모두가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아우성이에요. 아우성. 뭘 올라가서 난리예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오면 놀래 자빠지는 게 뭐냐면은 왜 한국인들은 왜 자꾸 높이 올라가려고 그러냐. 특히 집을. 아니, 집이라는 것은 원래 땅에 가까울수록 좋은 거거든요. 왜 땅의 기운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뭐예요? 위층으로 올라가는 걸 좋아해요. 그죠? 아파트도 위층으로 올라갈수록 비싸. 희한하다, 카이. 희한하다, 카이. 우리 경상도 말로. 이 서울의 송파구에 있는 그 롯데타워 아시죠? 그 200, 뭐, 몇, 500m인가, 그, 500m인가, 뭐, 그렇잖아요. 그 90층부터는 그 아파트잖아요. 그게, 그, 뭐, 한 달 월세가 1,000만이라 하던가, 뭐, 하여튼, 관리비가 1,000만이라 하던가, 그런데, 저는 제 사고방식은 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죠. 꼭 높이 올라가서 뭐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어. 무너지면 뭐 할 거예요? 땅에 가까운 게 좋지. 그게 아닌가요? 내가 이상한 건가요? 하여튼 간에. 이상하게 우리는 뭐예요?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아우성이에요. 권력도 그렇고, 권력도 높아지면 행복할 것이라는 그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권력을 쥐면 뭔가 행복해질 거라는 그 기대감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막상 권력 쥐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방금 얘기했듯이 뭐예요? 높은 곳에 올라도 행복은 저만치 멀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 그래서 내 주변 사람들이 평안하고 좋은 사람과 더불어서 당당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고 맹자가 얘기하는 인생 삼락, 군자유 삼락이다. 자, 특히 우리 대한민국은 뭐예요? 부동산과 주식에 인생의 모든 행복을 맡겼다가 스라린 고배를 마신 분들이 많고 또 그 고배를 마실 분들이 줄 서갖고 있습니다. 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힘들수록 뭐예요? 어려울수록 초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사람이다 생각하고 우리는 인생을 즐겨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게 오늘의 군자유 삼락, 인생 삼락의 핵심이에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내 옆에 건강하게 있다는 것만으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다. 잊지 맙시다.
오늘 강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짧고 굵게 강의를 했습니다. 네. 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차렷, 경례!